자, 반갑습니다. 신용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26장에서는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 파트 1 해가지고 제가 서비스에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뭐 콜백 메서드, 그리고 뭐 서비스 호출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뭐 잡 스케줄러도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의 백그라운드의 조약, 뭐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실습을 했죠. 자, 이제는 27장에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은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복잡합니다. 서비스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어려웠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도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워요. 뭐 한번 보고 익숙해질 수가 없는 뭐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제 코드도 이거 역시 같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도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러한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뭐 수신을 한다든지 이벤트가 터진다든지 이럴 때 핸드폰에서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영어로는 BR이라고 흔히 불러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이기 때문에. 그죠?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활용을 하면 우리는 안드로이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시스템이나 앱이나 뭐 아무튼 간에 발생하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문자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배터리 방전이라든지 날짜 변경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수시로 변하죠. 그죠? 수시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하고 이를 감지된 것을 이벤트를 이제 처리하는 앱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브로드캐스터 리시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문자 메시지 도착, 배터리 방전, SD카드 탈부착, 그죠? 요즘에는 뭐 SD카드,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는 SD카드를 뭐 워낙 용량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잘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네트워크 환경 변화 등이 발생을 하면 방송 신호를 보내는데, 이러한 방송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브로드캐스터 리시버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떠한 신호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나 이런 곳 앱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거를 받아서 수신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다.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예.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대표적인 응용은 배터리 상태 확인인데요. 우리도 실습을 이걸로도 하고 다른 것도 있으면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응용은 배터리 상태의 확인인데, 안드로이드는 배터리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쓰면 우리가 어떠한 앱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뭐 배터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100%에서 충전 완료가 됐다가 계속 쓰면 이제 99%에서 뭐 5%까지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죠. 그죠? 예, 변경이 되면서
이제 이를 방송을 하는데 이 배터리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한 관련 액션은 다음 표와 같은데요. 자, 액션 언더바 배터리 체인지드. 이거는 배터리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액션 언더바 배터리 로우라는 이거는 배터리가 거의 방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액션 배터리 오케이 하면 배터리 방전 상태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알림을 받죠. 뭐 진동이 오든 아니면 저 알림 소리가 들리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5% 그리고 5% 이렇게 되면 이제 알림이 오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액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위의 액션 중에서 액션 배터리 체인지드만 우리는 잘 확인하면 솔직히 되죠.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인텐트의 엑스트라를 확인하여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건데요. 뭐 로우로 간다든지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터를 돌리면 즉 AVD를 가상 머신을 돌리면 100%로 다 나오죠. 왜? 에뮬레이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액션 배터리 체인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의 배터리의 값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있어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CMD 커맨드 창에서 텔넷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텔넷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배터리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충전 상태 이미지와 배터리 상태를 출력하는 앱을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텔넷을 이용해서 AVD의 배터리 상태를 강제로 변경을 해보는 것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어떻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 수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XML 코드는 뭐 딴 거 필요 있나요? 이미지 뷰, 그러니까 배터리 이미지 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개로 놔둬서 그 배터리의 수신되는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 이미지를 변경을 시키면 되는 이미지 뷰 한 개와 그리고 배터리의 상태 요 빠졌네요. 에디트 텍스트를 한 개 생성을 해서 아이디는 IV 배터리, EDT 배터리로 우리가 뭐 한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뭐 이 코드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썼고 그리고 역시 버티컬 형태로 주고 이미지 뷰에서 이와 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배터리 언더바 제로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는 배터리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네이블드를 폴스로 준 거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겠다라는 거겠죠. 예, 그죠? 우리가 에디트 텍스트는 원래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건데 글자를 입력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enabled를 false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을 하면 돼요. 물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도 많이 충전하고 뭐 아니면 뭐 등등 뭐 알림 뭐 다이얼로그 이용해서 해도 되고 뭐 등등 해도 되겠지만은 뭐 일단 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요게 이제 XML 파일이고요. 별거 없죠, 그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제 코틀린 메인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한번 보면 첫 번째로 onCreate 함수는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rate init bar에서 이미지 뷰하고 앞에서 XML에서 선언되어 있던 edit 텍스트를 이렇게 지연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서 지연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onCreate는 자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바인딩 처리는 안 했다 그죠? 그래서 타이틀을 배터리 상태 체크로 만들어 놓고 RV 배터리, EDT 배터리는 find view by ID로 우리가 각각 ID 값을 찾아오고 있는 코드예요. 크리에이트에서는 그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on receiv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on create 외부에다가 자, 바 형태로 broadcast receiver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표현식으로 broadcast receiver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on receiver를 오버라이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받는 매개 변수가 바로 컨텍스트 객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인텐트 객체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에서 액션에서 인텐트해서 액션 값을 어디 액션이 어디 갔나요? 인텐트 액션 값을 이렇게 우리가 넘어오는 액션 값을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액션이 만약에 인텐트 액션 배터리 체인지드다 물론 상수값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배터리의 잔량을 가져와서 에디트 텍스트에 우리가 이렇게 remain은 잔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ntent get extra 해서 여기에다가 배터리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extra level 디폴트 밸류는 제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매니저에서 엑스트라 레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에디트 배터리에다가 set 텍스트에서 현재 충전량 해서 remain을 찍고 있죠. 그리고 한 칸을 띄웠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배터리의 잔량, 즉 remain이죠. remain. 이 remain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 이상이다 그러면 RV 배터리에서 set 이미지 리소스에서 배터리 100으로 표시를 하면 배터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우리가 텔넷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스트 메이크 텍스트에서 만약에 90%다. 그러면 90% 이상이다. 100%가 맥시멈 값이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배터리 90% 이상이라고 토스트 메시지를 짧게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else if에서 70% 이상이 된다. remain이. 그러면 역시 이거는 80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놔두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역시 똑같이 if else문으로 토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70% 요거 위에 있었는데 그죠? 예, 아무튼 요거 요렇게 하고 이거는 이 코드는 다 아시겠죠? 그죠? 50% 이상이면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토스트 메시지 그리고 else if에서 10 이상이면 배터리 10% 이상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lse 하면 10 미만이 되죠. 그러면 배터리 제로를 표시를 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해서 배터리 10% 미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 리시브 함수에서 작성을 해줘서 분기를 타게 해서 뭡니까? 이미지도 바뀌고 배터리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토스트 메시지로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뭐죠? 그래서 이제 온 리시브에서 세 번째로 자, 배터리의 외부 전원 연결 상태를 구한 후 연결이 안 된 상태는 0, 어댑터 연결, 배터리 플러그드 AC, USB 연결 상태는 배터리 플러그드 USB에 따라서 에디트 텍스트의 내용을 출력을 한다. 우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에뮬레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발자 환경에서는 이제 실제 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직접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인텐트 get int extra에서 배터리 매니저에서 엑스트라 플러그드 디폴트는 제로인데요. 여기에서 플러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웹문을 통해서 제로 값이겠죠. 디폴트 우리는. 그죠? 그래서 전원 어펜드에서 에디터 배터리에다가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배터리 몇 프로 출력되는 거에서 한 칸 띄웠잖아요. 한 칸 내렸잖아요. 그 밑에다가 전원 연결 안 됨이 찍히겠죠. 그런데 실제 기기에서 만약에 배터리 플러그드 AC라면 에디트 배터리 어펜드에서 어댑터 연결됨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USB로 우리가 충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AC는 실제 전원을 전기 거기에 하는 거고 USB는 우리가 컴퓨터나 뭐 이런 PC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이거는 전원 연결, USB 연결됨을 이제 찍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0을 우리는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에뮬레이터로 돌리기 때문에. 그죠? 예. 자, 그 다음은 뭐죠? 이제 onReceive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onResum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요, 인텐트 필터를 생성을 하고, 액션 배터리 체인지드 액션을 추가한 후에 BR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온 리즘 하고 여기에다가 필터, 인텐터 필터를 우리가 하나 생성을 해서 생성한 후에 액션 배터리 체인지드 액션을 추가를 해요. I 필터에서 add 액션 해서 인텐트에 액션 배터리 체인지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지스터 리시버의 함수를 호출해서 브로드캐스터 리시버에다가 iFilter라는 인텐트 필터 객체를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이 액션이 추가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onForge라는 함수를 또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이것도 리소스이기 때문에 자 역시 onForge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그대로 조상 클래스 거 onForge 놔두고요. unregister receiver 해서 BR 즉 등록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해제를 해주는 함수가 바로 unregister receiver라는 함수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메인 액티비티에 다 했다. 액티비티 코드에 다 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행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보면 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배터리의 잔량이 뭐 이거는 잔량이 이제 에뮬레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50% 또는 100%이고 전원이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AVD에서는요, 배터리도 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앞에 코드를 다 치잖아요. 다 치면 이렇게 충전이 완료된 상태, 그리고 현재 충전량은 100%, 그리고 전원 연결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강제로. 그게 바로 텔넷이라는 프로그램 혹은 푸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터리의 상태를 강제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텔레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걸 적어 놨냐면, 이렇게 캡처를 떠서 해놨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실습해 보고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텔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터리 상태를 한번 변경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우리가 텔넷 로컬호스트 554, 이거는 로컬호스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PC를 의미를 하고 IP 주소는 127.0.0.1이죠. 그죠? 예. 여기에 이거를 대신해서 로컬호스트가 이 값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5554는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ADB라는 그 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554를 입력한 후 OS라는 텔넷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한번 보면, 제가 밑에 보시다시피 지금 뭐예요? 제가 유저즈에 들어가서 82109, 이거는 제 그겁니다. 유저즈의 사용자 계정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CD에서 체인지 디렉토리를 했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C 드라이브의 유저즈 밑에 사용자 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용자 명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앱 데이터 있죠, 그죠? 거기에 로컬, 이거 예전에 들어가 봤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들어가서 SDK 폴더 밑에 있는 플랫폼 대시 툴즈라는 폴더까지 우리가 이동을 한 상태에서, 요렇게 상태에서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안 그러면 알 수 없는 명령어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텔넷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텔넷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배터리의 잔량을 변경을 해보는데,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이 텔넷을 이용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좀 적어 두세요. 자, 윈도우에서 제어판으로 들어가요. 제어판으로 들어가면 제어판으로 들어가면 윈도우 기능 켜기 그리고 끄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텔넷 텔넷 클라이언트인가? 예, 텔넷 클라이언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넷 클라이언트를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텔넷 프로그램이 깔려요. 깔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OS에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OS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 인증번호는 어디 있냐면 인증번호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즈 있잖아요. 그죠? 유저즈 밑에 보면 폴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저 뭐죠?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토큰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메모장으로 열면 돼요. 알겠죠? 그거는 실습 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 API, 플랫폼 툴즈 폴더에서 실행을 한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의 잔량을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파워, 배터리죠, 그죠? 그리고 캐파시티, 용량입니다. 그래서 5라는 것이 바로 배터리의 잔량을 강제로 변경을 시키는 명령어예요. 5%로. 그래서 명령은 배터리의 잔량을 5%로 강제적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조심까지는 아니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CMD 창, 커맨드 창을 띄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플랫폼 툴즈에까지 가서 이제 텔넷을 실행을 먼저 설치를 하고 우리가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접속하기 전에 이미 에뮬레이터를 먼저 실행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이 에뮬레이터도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CMD 창에서 이제 텔넷을 접속을 해서 앞에서와 같은 명령어를 주어야 해당 에뮬레이터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에뮬레이터가 그 포트 번호로 들어가서 우리가 명령을 텔넷에서 주면 비로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명심해야 할 사항이고요. 근데 다시 우리가 수정 사항이 있어서 에뮬레이터를 재실행하면 이미 그 프로세스는 죽었어요. 맞죠? 그런데 CMD 창에 텔넷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하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잘 안 돼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행된 CMD 창의 텔넷은 다시 에뮬레이터를 재실행을 했다면 얘도 재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지만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재실행을 하면 항상 다시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실행을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파워 디스플레이. 이거는 배터리의 상태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에뮬레이터하고 이제 배터리 그 앱하고의 그 에뮬레이터하고의 호환성 문제가 좀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되기는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롤리팝을 기준으로 해서 에뮬레이터를 한다든지 그랬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구태여 이제 배터리도 이제 계속 API 레벨이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 티라미슈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AC에서 이거는 뭐냐면 온오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원 연결 및 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파워 스테터스, 차징, 디스차징, 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배터리의 상태 변경을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체인지드에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요거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캐파시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명령어를 주면 앱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 프리젠트는 트루와 폴스 값을 해서 이거는 배터리를 장착 및 탈착 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파워 헬스 그래서 여기에는 굿, 오버히트, 데드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의 상태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말은 잘못 적었네요.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서 먼저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ADB Devices라는 거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에뮬레이터 종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태치드 된 게 이제 부착이 된 게 에뮬레이터 대시 포트 554예요.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텔넷 로컬러스트 5554 이렇게 딱 치면 요렇게 텔넷 창으로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고 난 다음에 안드로이드 콘솔 오스 오텔 뭡니까? 오텐티네이션 리콰이어드 해서 타입 오스 토큰이 필요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뮬레이터에 있는 이제 콘솔 이제 이 텔넷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증 번호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나오면 되는데 저는 인증 번호가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증 번호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오케이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제 텔넷에 접속이 돼서 해당 에뮬레이터에 통신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아울러 텔넷의 인증 코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친 거. 이거는 유저즈, C 드라이브 유저즈 밑에 사용자명 밑에 보면 emulator console os token이라고 파일에 쓰여 있는데요. 얘를 노트패드 메모장으로 열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텔넷을 가지고 에뮬레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파워 캐파시티 5나 아니면 이런 것들 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체인지 부분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캐파시티 부분을 하면 이제 앱에서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특히 그래서 이렇게 좀 배터리 부분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텔넷도 사용해야 되고 CMD 창도 사용해야 되고 에뮬레이터의 상관관계도 봐야 되고 좀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터 리시버가 수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번의 설명으로, 한 번의 실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장표에다가 그래도 놔두면 여러분들이 어, 사용, 다시 또 동영상을 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거 파워포인트 PPT만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한번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개념은 알아봤고, 텔넷의 사용법, 그리고 텔넷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잔량을 이제 바꾸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속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실습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